안녕하세요. 스타크 아카데미의 오늘의 경제입니다. 오늘은 머니투데이 2025년 3월 23일자 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3일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인 유니콘 팩토리가 국내외 유니콘 현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한국에선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총 41곳이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을 평가받아서 유니콘 지위를 획득했는데요. 이 중에서 쿠팡, 크래프톤, 소카, 하이브 등 12곳은 IPO를 통해서 상장 기업으로 변신했고요. 한 곳은 우한 형제들이죠. 해외 기업이 인수를 했고요. 모두 13곳이 유니콘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옐로모바일이나 티몬이나 위메프 등 3곳은 폐업 또는 기업 회생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유니콘으로 분류된 곳은 25곳입니다. 국내 유니콘 기업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0조 원 이상인 두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무신사나 컬리, 야놀자 같은 당근마켓 같이 3조 원에서 10조 원 미만의 회사들도 있고, 크림이라든가 오아시스라든가 빗썸코리아 같은 또는 한국신용데이터와 같은 1조 원에서 3조 원 미만의 유니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니콘을 산업별로 나눠보면 온라인 상거래 등의 소비재 유통 플랫폼 분야가 48%로 가장 많고요. 여기에 미디어 콘텐츠 20% 등을 합하면 B2C 기반 업체 비중이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업용 기술과 금융 서비스는 각각 12%, 제조 산업은 8%이고요. 의료, 생명과학 등 바이오 관련 업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첨단 기술 기업이 속출하는 글로벌 유니콘 트렌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세계 유니콘 1257개 중에서 기업용 기술, 제조 산업 등 B2B 기반 기술 기업 비중은 47.3%에 이르고 소비재 유통 분야는 16.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세계 창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미국의 경우에 유니콘 690개 중에서 절반 이상이 딥테크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금융과 의료를 합하면 80%가 기술 기업, 유통 플랫폼은 10%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와 미국과 한국의 산업별 유니콘 분포의 비율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게 소비재 및 유통 분야가 그리고 미디어 및 컨텐츠 분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내수 플랫폼 기반의 유니콘이 유독 많은 배경으로는 낮은 투자 비용과 높은 인구 밀집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딥테크에 비해서 저비용으로 고도의 기술력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아마 국내에서 플랫폼 기반 유니콘이 양상된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트렌드 확산 속도가 빠른 것도 모바일 커머스 플랫폼 사업에 유리한 환경일 겁니다. 하지만 국내 플랫폼 유니콘 중 상당수가 과도한 가치평가나 수익 모델 부재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유니콘으로 성장한 뒤에도 기업 가치가 빠르게 추락했는데요. 컬리뿐만이 아니고 오아시스나 빗썸 역시 장외 시가총액이 5천억 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실적 악화에 허덕이는 곳들도 많이 있죠. 국내 25개 유니콘 가운데 17곳이 2023년 기준 적자 기업이고요. 비바리, 퍼블리카, 토스, 컬리, 직방, 당근마켓 등 12곳이 3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크림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 벤처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아이템을 선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내수 위주의 로우테크 사업에만 돈이 집중되었고요. 따라서 지금까지의 벤처 생태계는 수출이 중요한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어려워지고 벤처 생태계마저 내수 위주가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수출의 미래는 너무 어둡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출 위주의 아이템 또는 기술 위주의 아이템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스타크 아카데미의 오늘의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